자, 먼저 원 샘플 t 테스트입니다. 그룹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룹이 하나라는 말은 일단 어떤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예제로 들었던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자,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파인트의 무게는 320g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룹이 하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일단 값을 정해져 있는데 이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할 때 쓰입니다. 어떨 때 많이 쓰냐면 경영학에서는 불량품 검사할 때. 여러분들 불량품 검사할 때 물건이 나오면 이거예요. 허니칩 공장이에요. 허니칩이 계속 나오는데 용량이 480g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감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감자가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감자칩 전체적으로 용량이 20g, 30g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눈으로 봐서는 체크가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480g인지 감자칩 용량이 계속 재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값을 정해놓고 그 값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게 우리가 원 샘플 t 테스트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얘는?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주려고 말로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밑에 표현을 해놓은 건데 네모 박스는 그룹을 의미합니다. 동그라미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치.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을 좀 배우고 와야 돼요. 데이터의 종류가 있거든요. 데이터의 종류는 그룹을 의미하는 변수가 있고요. 범주형 변수가 있고 연속형 변수가 있어요. 범주형 변수는 뭐냐면 그룹을 나눌 때 쓰는 변수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성별. 얘가 변수예요. 무슨 변수냐? 그룹을 의미하는 변수. 그룹으로 나눠지는 변수. 근데 몸무게는요? 킬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걔는 그룹이 아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치, 어떤 값 그 자체를 갖고 있는 거를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그걸 우리가 수치형 변수, 연속형 변수, 연속형 자료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룹을 의미하는 변수. 자, A형, B형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름을 혈액형. 그 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뭐라고 부르죠? 학년. 그죠? 그럼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왜 갑자기 조용해져? 뭐라고 부를까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은 뭘로 구분해야 되지? 잘생김으로 하고 변수명을 줘야 되나?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네모 박스로 표현합니다. 네모 박스는 그룹 하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더 표시해 주려고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됐죠?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는 당연히 그룹이 2개일 때, 우리 t-테스트는 그룹이 2개까지라 그랬죠? 자, 그럼 됐네요. 그룹이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됐죠? 2개 다? 하나 있을 때는 원 샘플 t-테스트. 그룹이 2개 있을 때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아까 전에 남자하고 제가 이제 중간고사 우리 시험을 봤죠?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적이 똑같을까? 아니면 남자가 더 잘했을까? 여자가 더 잘했을까? 이거를 구분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거죠. 남자와 여자, 즉 성별에 따른 통계학 점수의 차이 분석.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나눠서 성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런 거 너무 주관적이죠? 잘생긴 사람 손 들라고 할까? 우리 잘생긴 사람 손 드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안경 쓴 사람, 안경 안 쓴 사람. 이렇게. 또는 1, 2분단, 3, 4분단. 이렇게 그룹을 나눌 수도 있겠고, 다양하게 우리가 그룹을 쪼갤 수가 있죠. 어쨌든 그룹을 2개로 쪼개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무슨 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입니다. 자,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묘집단 표본 추출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은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 패키지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게 이제 R이라는 패키지를 가지고 이제 보는 패키지예요. 이게 SPSS예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쓰는 분석 기법이 SPS예요.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뭐 사회학과 또는 뭐 상담학과 이런 학과들은 요거 배우셔야 되죠. 사회조사 방법론 이런 거 배울 때
이런 SPSS 통계 패키지를 분석을 하고요. 만약에 빅데이터 경영이나 이런 쪽들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으로 배워요. 그게 뭐냐면 R이라는 패키지입니다. 뭐가 틀려요? 앞에 SPSS는 그림으로 다 돼 있죠? 여러분들 그림, 클릭. 얘는 타이핑 이거예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코딩을 좀 아는 사람들이 배우는 방법이라서 전문가들이 좀 많이 쓰죠. 그래서 통계학과 출신들이나 통계학과나 아니면 저희처럼 빅데이터 이제 분석가들이 이런 SPSS보다는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씁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SPSS는 돈이 비싸요. 카피당 200~300만 원씩 해요. 한 카피당.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다 무료예요. 무료고 왜 이런 걸 쓰느냐면은 그림은 딱 정해져 있어요. 클릭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대고 클릭만 하면 돼요. 데이터만 집어넣고. 얘는 내가 다양하게 조정을 해가면서 뭐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 전문가, 그러니까 고급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좀 초보자들은 앞에 봤던 SPSS나 이런 걸 더 선호하고요. 사용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겁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SPSS는 여러분들 전공 수업에서 앞으로 하면 조금 배울 거예요. 분석하는 게 다 전공마다 있습니다. 상담이든 사회복지든 뭐 간호든 다 이런 분석을 다 배워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다 데이터 던져주고 분석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훨씬 더 쉽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R이라는 패키지인데 요거는 좀 어렵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차이가 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똑같아요. 다만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0이냐 0이지 않느냐예요. 왜냐하면 남자의 평균하고 여자의 평균이 똑같으면 빼면 뭐가 나와요? 똑같으면 0이 나와야 되죠. 0이 안 나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남자가 70점 맞고요. 여자가 69점 맞았어요. 그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1점 차이는, 2점 차이는, 3점 차이는 도대체 몇 점 차이가 나야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아, 요 정도 차이면 차이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를 통계 검증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반복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복 측정을 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시간의 관점에서 반복 측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하고 다이어트 약의 효과를 분석하고 싶어요. 새로운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약을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다이어트 약을 먹기 전에 체중을 재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약을 먹은 후에 체중을 재요. 맞죠? 그래서 이 체중이 많이 빠졌느냐 안 빠졌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통계를 검증해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그 두 그룹 분석하고 뭐가 틀리나요? 이게 틀립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이거예요. 전체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가 한 60명 되는데 남자 손 들어봐요. 그럼 남자 30명, 여자 30명. 자, 남자임에서 여자인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인디펜던트는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전체 데이터를 두 개로 쪼개서 A그룹, 남자 그룹의 평균 다 재고 여자 그룹의 평균을 다 재서 그룹 간의 평균을 재는 겁니다. 차이가 있는지 그 그룹의 평균하고 B그룹의 평균하고 차이가 있는지를 재요. 정확하게 반으로 쪼갠 게 아니고 그룹을 다 나눕니다.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전체 100명이에요. 10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한 명을 재요. 홍길동을 재요. 자, 홍길동 사전에 한 번 재고 그 사람이 한 달 뒤에 체중을 잽니다. 즉, 한 사람을 몇 번 재요? 2번 재요. 그래서 총 몇 번 재요? 여기도 100번 재고 여기도 100번 재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 얘는 그룹의 차이예요. 그룹 간의 차이예요. 이 그룹의 평균을 내고 이 그룹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고 1번 사람의 전에 체중하고 후에 체중을 재서 이게 몇 킬로그램 차이가 나느냐. 요 차이. 2번 사람 이길동
전후 3번 해서 쭉쭉 해서 100번까지 해서 차이가 나오잖아요. 100개가, 차이가 100개가 나오죠? 전후를 빼면. 이 전후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0이면 뭐예요? 살이 안 빠졌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몇 킬로 정도 빠져야지만 살이 빠졌는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또는 한 개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2번 반복하는 걸 우리가 paired sample, 반복해서 한다. 2개가 쌍이져 있다. 그래서 paired samp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룹이 2개랑 말하고는 조금 애매하죠. 아까 전에 봤던 그룹이 2개는 여러 사람을 반으로 정확하게 쪼개서 A가 되든 B가 되든 여러분들이 속해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paired sample 대응 표본은 뭐냐면 나를 2번 측정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개체를 2번 측정해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60명이 있는데 60명에 키를 가지고 잽니다. 남자 키하고 여자 키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분석해 보고 싶어요. 그럼 뭐겠어요? 둘 중에? 위에 독립하고 대응하고 독립표본. 그죠? 여러분들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잴게요.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시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눈이 하나예요? 2개예요? 자, 왼쪽 눈을 재죠? 왼쪽 눈의 시력을 재죠? 오른쪽 눈을 시력을 재죠? 그럼 왼쪽 눈의 시력을 전체 평균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의 차이를 잽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차이를 재서 과연 전체적으로 시력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좀 전에는 남자 따로 재고 여자 따로 재서 키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 묶음 평균의 차이를 재는 거고 말이 좀 어려운데 전체를 구분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개체를 2번 측정해서 측정 값하고의 차이를 재느냐 이 차이가 대응 표본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계를 잘 못 배운 사람들은 전부 다 시간이라고만 알아요. 시간이 아니고요. 2번 재는 거예요. 2번 재서 첫 번째 하고 2번째 거하고 차이를 재는 게 대응 표본의 의미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대부분 시간의 차이를 넣고 하니까 시간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신발 회사예요. 신발 회사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신발이 더 빨리 닳아요? 왼쪽 신발이 더 빨리 닳을까요? 이걸 재고 싶어요. 그러면 인디펜던트로 재면 안 되고 각 사람마다 페어드를 재야 되죠. 한 사람의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의 다른 차이 이거를 100명을 다 재서 100개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통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언제 쓰냐면 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분석을 많이 해주거든요. 의료 쪽에. 그럼 이런 게 있어요. 세라모피라 그래서 여러분들 열 측정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측정하냐면 여러분들 상반신을 재서 왼쪽의 체온과 오른쪽의 체온의 차이를 검증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의 차이가 나는 걸 가지고 이쪽에 병이 있다 병이 없다를 재요. 그게 이제 열화상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해서 온도의 차이를 가지고 어디 쪽이 이제 질병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나를 재서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재서 이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럴 때 쓸 때도 paired sample을 씁니다. 대응 표본이라고 해서 저런 걸 쓰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정확하게?